편안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음. 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텍스트 리파이너라는 논문이고요. 25년도 최근 트리플 AI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논문 세 줄 요약하면은 이제 어떤 프롬프트 튜닝 시에 요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LLM과 같은 이제 외부의 지식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요거를 개선을 해서 외부 LLM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미지의 이 어떤 토큰 정보를 텍스트에 반영함으로써 요 단순한 전반적인 전역적인 크로스 그레인드한 정보 말고도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도 같이 반영을 하겠다. 예, 요 논문의 이제 핵심은 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프롬프트 튜닝의 방법에도 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COP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방법론 중 하나인데, 튜닝하는 방법론 중 하나인데, 성능을 향상시키고, 요 프롬프트 KD라는 방법과 결합 시에 뭐 소타를 달성했다가 요약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제 다양한 이런 태스크에서 사용이 됐어요. 오픈 버케블러리 레코그니션, 뭐 디텍션과 같은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을 공통의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새롭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했죠.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방법은 주로 사전학습 모델을 직접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COP라는 것도 있고 VPT, 뭐 메이플 뭐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텍스트 입력단이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직접 조정을 한다거나 VPT라고 하는 거는 비주얼 프롬프트를 조정을 하거나 요 메이플이라고 하는 건 둘 다 텍스트와 비주얼 둘 다 조정을 하는 기존의 방법론들입니다. 근데 이제 위와 같은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래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이 시멘틱 정보를 콜스 그레인드하게 정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그런 디테일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모달리티 간의 정렬이 이루어지긴 하나 요 리전 레벨의 개념을 구별하는 데 미흡하며 이제 유사한 클래스의 구분 시에 성능이 저하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규, LLAMP 같은 LLM을 활용을 해서 요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를 프롬프트를 제공해서 학습을 시킬 때 파인 그레인드한 그 클래스의 설명도 같이 부여해서 학습을 하는 연구가 등장을 하긴 했으나 굉장한 이제 인퍼런스 오버헤드가 발생이 한다라는 문제점이 존재를 했고요. 여기서 결국에 요 텍스트 리파이너라고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아래의 어떤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 개념을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논문에 있던 거를 인용을 해왔는데 파인 그레인드한 이런 시각적 개념, 그러니까 어떤 로컬 지역으로부터 요 개념이 음, 잠깐만, 그 비주얼 네트워크의 중간 레이어에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안쪽에서 우리가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요 텍스트 리파이너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고 핵심적인 게 LLM 없이 이제 중간 출력을 활용을 해서 어, 클래스 설명 더하기 이제 로컬 얼라이먼트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아래 요 텍스트 리파이너는 총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컬 캐시, 어그리게이션, 피처 얼라이먼트라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기존의 방식에 적용돼서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을 시키면 외부 지식을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인퍼런스 오버헤드가 줄어든다. 그리고 요 이미지 브랜치 내부 지식을 활용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결국에 그리고 핵심적인 파인 그레인드한 속성을 프롬프트에 효과적으로 통합을 했다가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련 연구들로 뭐 이제는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기존 전통적인 이제 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주어진 레이블들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클래스로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냥 단순히 레이블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어랑 통합해서 요 셀프 슈퍼바이즈드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조손실을 사용을 해서
동일한 공간에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을 정렬하는 게 가장 주요 목표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요 퓨샷과 같이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성능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부족을 하고 이제 조금 변화하면은 잘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일반화 성능의 감소라는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 프롬프트 러닝, 뭐 튜닝, 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둘 다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게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선호가 된다고 합니다. 뭐 로라라는 것도 있고 뭐 어댑터도 있고 그런데 요 프롬프트 방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입력단에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현하기가 훨씬 편하고요. 기존에 있던 요런 게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입니다. 방법론들이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fine grained한 특징을 간과하기 때문에 요 아규나 LLAMP 같은 방법들이 LLM을 활용해서 요 fine grained한 특징을 이제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반영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방법론으로 요게 이제 핵심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여기 이제 로컬 캐시라고 하는 모듈 하나, 여기 있는 피처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모듈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피처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모듈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컬 캐시를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한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클래스 토큰 비전 인코더를 통과한 클래스 토큰으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이 클래스 토큰 말고 그 나머지 저희가 로컬 토큰으로 이제 처리가 된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을 요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랑 유사도 계산을 합니다. 요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모델 생성할 때 그냥 랜덤한 벡터로 생성이 되는 녀석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고정된 디멘전에 이제 저 고정된 이제 로컬 캐시의 토큰의 수를 유사도 계산을 합니다. 유사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유사도 계산을 하면은 각 토큰들마다 이렇게 가장 유사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렇게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높게 나오는 예를 들어 여기 1, 2, 3번이 요 첫 번째랑 가장 유사도가 높게 나왔다. 그럼 얘네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로컬 캐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요 감마라고 하는 그 모멘텀 계수가 있고, 그러니까 학습 진행할 때 얼마나 반영할지를 지정해주는 그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이제 피처 로컬 캐시를 반영하기 위해서 텍스트 프롬프트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요 피처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요 파인 그레인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제 피처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연산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역 콘텍스트 여기 통과한 요 전역 콘텍스트랑 여기는 이제 일종의 지역 콘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미지 패치를 다 하나하나 쪼개면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그 이미지의 일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고양이의 어떤 질감 같은 거를 얘가 담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여기서 패치 중에서 고양이 질감, 뭐 텍스처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한 요 벡터에 몰리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기존에 있던 포토 오브 캣이라는 임베딩과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그냥 단순히 캣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뭐 질감이 됐든 뭐 어떤 쉐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별 텍스트 임베딩을 향상을 합니다. 여기 로컬 캐시 정보랑 전역 콘텍스트를 더해서. 그래서 로컬 캐시의 토큰하고 매칭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존에 있던 요 전역 임베딩이랑 요 로컬 캐시 임베딩을 리니어 네트워크에 통과한 다음에 다시 잔차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더해줘서 이렇게 최종 텍스트 임베딩이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피처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모듈인데 위에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미지에서 나온 녀석이잖아요.
근데 결합되는 거는 텍스트랑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달리티 간의 갭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갭을 메꿔주기 위한 모듈로 요 피처 얼라이먼트라는 모듈을 이제 간단한 투레이어 NLP를 통해서 요 V라는 요 로컬 토큰이랑 하고 그다음에 활성함수 그다음에 다시 통과시키는 트레이어 NLP 구조로 네,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V 해시라고 하는 게 결국에 로컬 캐시 연산에 다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학습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대조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시멘틱 로스라는 거랑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를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조 손실을 이제 그냥 흔히 아는 그 대조 손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S랑 텍스트 임베딩의 얼라인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로컬 토큰의 그 셀프 어텐션 스코어 그러니까 저희 여기 통과할 때 어떤 셀프 이쪽 부분이었던 가 셀프 어텐션 스코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위 K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피처의 평균 값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전역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피처의 평균을 하나 더한 걸로 S를 구성을 하고요. 요 녀석이랑 요, 요 클래스별 임베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로스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레귤러레이션 로스라고 어떤 퓨샷 환경이다 보니까 요 제한된 학습 데이터로 인한 이제 과적합 방지를 하기 위한 손실로 이 햇, 잠깐만, 요렇게, 나온, 이 햇이랑 그냥 텍스트 임베딩, 요거랑 텍스트 임베딩을 이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달아놓고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람다 1, 람다 2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달아놓고 요거를 하나의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익스페리먼트 부분인데 이제 크게 실험 환경은 기존 클래스에서 신규 클래스로 가는 베이스트 노블 그리고 그 도메인이 바뀌는 요 스케치 같은 경우에 현실 세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넷처럼 어떤 그림을 그린 형태의 스케치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애들도 다 조금씩 그 아예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 셋이고요. 성능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COP 같은 경우에 요 전체 평균을 보면은 기존 COP 대비 하모닉 민 보면은 한 5% 정도 여기 71.66 여기 76.94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요거 추가적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전체 평균적으로 5%포인트 정도 향상을 했다. 그리고 신규 클래스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63.22가 나오던 게 74.32로 거의 10%가량 많이 크게 향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어떤 베이스라인 중 하나인 요 프롬프트 KD에다가 텍스트 리파이너 모듈을 달았을 때 전체 평균에서 한 3%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구나 1% 여기 한 1%가량 상승을 했고 여기 신규 클래스나 기존 클래스에 대해서도 성능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유로세트라는 데이터셋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게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요 LLAMP, 요 LLM을 사용하는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요 에버리지 대비, 일단 에버리지 1.06,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네 여기 부분에서 외부 LLM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네, 음, 내 건가? 네, 네, 다음에 이제 요 크로스 도메인 간에서의 성능인데 기존에 여기 위에가 그냥 크로스 도메인 간의 이제 COP 성능이고 추가 모듈 텍스트 리파이너를 달았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여준다. 네, 뭐 아쉽게도 여기 살짝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테스트로 이제 저희 그 로스 부분에 대해서 로스를 추가하냐 안 하냐에 따른 이런 성능 비교표를 보여주는데
아까 그 시멘틱 로스가 담당하는 건 로컬 캐시 내의 정보가, 그러니까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각각 서로 다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도록 하는 요런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텍스트랑 결국에 로컬 캐시랑의 정보랑 텍스트 정보가 합쳐지니까 그게 잘 정렬되도록 하고, 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는 이제 보지 못했던 클래스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 감소를 막아주는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아마 여기가 COP라는 이제 기존의 방법론의 베이스라인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가장 다 썼을 때, 뭐 여기는 베이스는 거의 크게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의 자체가 신규 클래스에 대한 성능을 올리면서 이제 지역적인 그 세부 속성을 반영하는 모듈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규 클래스에서 좀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 M이라고 그 로컬 캐시 안에 토큰을 얼만큼 저희가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성능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M이 5개부터 40개까지 했는데, 일정 수준까지는 하모닉에서 여기까지는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이제 감소하는, 다시 이런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항목으로 분할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람다와 람다2는 그 저희 로스 부분에서 요 얼만큼 담당하는지에 대한 건데, 여기 역수로 되어 있어서 이제 과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오히려, 그러니까 크면은 람다1과 람다2가 큰 값이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고, 네,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다가 또 일정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너무 줄이면 또 이렇게 주춤하는, 네, 약간 이런 모습, 이런 추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 알파라고, 기존에 있던 텍스트 임베딩이랑 요 로컬 캐시 정보를 함께 섞은 요 임베딩을 얼만큼 더 반영을 할 거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부분이 없이 여기만 가지고 학습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세부적인 정보가 반영된 임베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얼만큼 더 포함을 시킬 거냐. 그래서 더 많은 로컬 정보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 증가하면서 성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베이스 클래스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가 올라가면 이렇게 쭈쭈쭈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신규 클래스에서는 한번 처음에 이렇게 탁 올라갔다가 오히려 기존의 전역 정보에 대한 게 좀 많이 희석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 반대 아니에요. 그니까, 노멀 클래스에 노블, 대해서 노블은,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는 거. 네, 노멀 클래스에 대해서 알파의 영향력을 퍼야 되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연구 자체가, 취지 자체가 노멀 클래스에서 저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쵸. 제안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저 부분인 거고. 네. 그러면 알파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멀 클래스에 더 영향력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전역 정보를, 그, 전역 정보에 대한 기존 정보를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오히려 0.2까지 했을 때는 완전 팍 뛰어오르는 걸 보이다가 너무 많이 주면 이제 떨어지는? 저도 좀 보면서 미심쩍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컬 토큰에 내재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요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를 텍스트에다가 제공을 해서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기존의 방법론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매트릭스 곰 연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제한된 환경에서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뭐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